저는 줄리안 오웬스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곳곳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며 미식의 정수를 탐구해온 평론가죠. 저의 신랄하고 냉철한 평가는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음식에 대한 저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최근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특별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강렬한 향신료와 과도한 발효는 섬세한 미각을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했고, 건강에 대한 효능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강지혜 씨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강지혜 씨는 한국의 음식 연구가로 앞으로 제 취재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상쾌한 가을 공기 사이로 거리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줄리안 씨, 한국 음식은 맛만이 아니라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어요. 특히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 같은 존재죠. 강지혜 씨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임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맛과 풍미, 그리고 식재료 본연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전통 발효식품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정돈되어 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항아리에서 풍겨오는 쿰쿰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강지혜 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미소를 지었죠.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이 항아리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항아리에 다가갔습니다. 강지혜 씨가 항아리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검붉은색의 된장이 숨을 쉬고 있었죠. 예상과 달리 가까이서 맡아보니 묵직하면서도 복합적인 향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아닌 미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강지혜 씨는 이어서 저를 작은 시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제 앞에 차려졌죠. 강지혜 씨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설명하며 맛보기를 권했습니다. 이건 3년 숙성된 전통 된장이에요. 이 깊은 맛은 시간이 만들어낸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고 메모장에 간결한 평가를 적었습니다. 흥미로운 감칠맛, 그러나 서양식 요리에 적용하기 어려운 강한 특성. 강지혜 씨의 기대에 찬 눈빛에 차갑게 응답했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장된 풍미라고 생각합니다. 강지혜 씨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따뜻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음식은 이해와 시간이 필요하죠. 내일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거기서 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의 음식을 평가해왔지만 오늘 맛본 한국 발효 음식들은 저의 미각 체계에 혼란을 주었어요. 이건 그저 낯설어서 그런 것일 뿐이야. 저는 제 자신을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식 취재는 예상보다 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강지혜 씨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이며 그 풍미와 건강 효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수십 년간 형성된 미식 기준이 쉽게 바뀔 리 없었죠. 저는 식사 후 항상 꼼꼼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복합적인 맛, 그러나 지나치게 강렬하다, 발효의 깊이는 인정하나, 세련미가 부족하다와 같은 차가운 평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취재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침부터 심한 속쓰림과 메스꺼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오랜 기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았죠. 그날 예정된 유명 레스토랑 취재를 취소하고 호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줄리안 씨,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방문해도 될까요? 1시간 후 강지혜 씨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심플한 죽과 몇 가지 발효 반찬이, 그리고 작은 병에 담긴 액체가 있었어요. 이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식혜예요. 소화를 돕고 위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죽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부담 없이 드셔보세요. 제 고집 높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가져온 음식들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맑고 깔끔한 식혜의 맛이 제 입안을 부드럽게 적셨고 따뜻한 죽은 예민해진 위장을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의외로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강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병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오래된 된장으로 만든 약용차예요.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세요. 며칠 지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소피아 르블랑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평론가인 소피아였죠. 과거 제가 그녀의 레스토랑에 대해 신랄한 평가를 내려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 그 과장된 발효 음식들은 어때? 내 까다로운 입맛에 맞기나 하겠어? 소피아의 비꼬는 듯한, 그리고 은근히 저의 실패를 기대하는 듯한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강지혜 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짧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다지 좋지 않군. 다음에 얘기하지.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낯선 음식과 문화에 대해 제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강지혜 씨가 정성껏 만들어준 약용차와 발효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그리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어서였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만성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소화불량 증세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항상 무겁게 느껴지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자취방처럼 작은 강지혜 씨의 연구실에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문서들도 있었죠.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된장의 항산화 효능 연구예요. 그리고 이건 김치 유산균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관한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죠. 강지혜 씨의 말에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효능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순간이었죠. 이 연구들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몸이 실제로 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강지혜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담긴 음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강지혜 씨의 작은 식당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렬한 향과 복합적인 맛은 더 이상 거부감이 아닌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감칠맛과 자연재료 본연의 향은 저의 까다로운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김치는 얼마나 숙성된 거죠? 2주 정도요. 아직 생김치와 익은 김치의 중간 단계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죠. 저는 김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빨간색 고춧가루 사이로 보이는 하얀 배추의 결, 그 사이에 숨어있는 마늘과 생강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한 조각을 입에 넣자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은은한 매운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은 맛이네요. 강지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다양한 장류 요리를 소개했어요. 된장찌개, 간장 불고기, 고추장찜 등 각각의 요리에서 장류의 독특한 특성이 살아있었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의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두부의 담백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발효의 깊이가 요리의 차원이 다른 풍미를 더해준다. 취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강지혜 씨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의 젓갈 문화, 경상도의 감칠맛 나는 발효 요리,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과 발효, 식품의 조합 등 지역마다 독특한 발효 문화가 존재했어요. 부산의 작은 어촌을 방문했을 때 저는 오래된 어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젓갈과 김치를 맛보게 되었죠. 소박한 시골 부엌에서 나온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깊고 진했습니다. 이 젓갈은 3년 동안 숙성시킨 거라네. 우리 집 비법이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음식에 담긴 시간과 정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그날 밤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제 여행 일지를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식을 평가하던 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던가. 맛의 복잡성과 기술적 완성도만 따지며 음식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어.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강지혜 씨의 식당에서 특별한 모임을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최태준 셰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서구식 조리법을 한국에 도입한 유명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줄리안 씨, 당신의 평가를 많이 읽었습니다. 서구 요리의 정수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평론가죠. 우리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특별 코스를 맛보시겠어요? 한국 식재료를 프랑스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메뉴입니다. 최태준 셰프의 말에 담긴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서구 요리를 선호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한 달 전에 저였다면 분명 그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한국 전통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과 현대적 해석의 조화가 궁금하네요. 최태준 셰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식을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우리의 대화는 점점 열띤 토론으로 발전했어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서구 요리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단순한 맛에 의존하죠. 아니요, 최 셰프님. 제가 경험한 한국 발효식품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이에요. 제 확신에 찬 반박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강지혜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최태준 셰프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줄리안 씨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제 관점의 변화, 그리고 한국 발효식품의 놀라운 깊이와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적었어요. 며칠 후 소피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줄리안, 내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려. 사실 나도 내가 항상 너무 완고하다고 생각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어. 다음 달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데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소피아의 변화된 태도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취재 마지막 날 강지혜 씨는 저를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한옥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강지혜 씨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장을 맛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가족의 레시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음식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장은 제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담그죠. 변하지 않는 맛, 그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그날 저녁 강지혜 씨의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한 가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소중한 시간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씨, 어떤가요? 우리 집 음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성과 역사를 느끼는 경험이네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강지혜 씨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음식 평론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강지혜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음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맛과 기술만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의 정성까지 보게 되었어요. 강지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예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과거와 현재를 잇죠. 줄리안 씨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점을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불신과 편견을 넘어선 기적의 맛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독자들이 한국 음식, 특히 발효식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음식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일이에요. 강지혜 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표현이자 역사의 기록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맛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